이제 시행사가 입주가 가능하니 빨리 입주해서 들어오세요 라는 상황을 만들어 줬다면 이제 더 이상 분양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랑 관련된 쟁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서 입주 가능한 상황을 제공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행정법원 토지수용 분야 소송구조 변호사에 선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법률자문단의 변호사로 위촉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각종 부동산 개발사 분양과 관련하여 보통은 분양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양계약서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조항이기도 한데요. 분양계약자는 시행사 또는 매도인 겸 시행수탁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보통 분양계약자를 갑이라고 호칭하고 있고 을은 시행사 또는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를 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을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갔다고 하면 수분양자는 계약서에 적힌 해제권을 기초로 분양계약을 해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해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주 예정일 도과와 동시에 신속하게 내용 증명 또는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서 시행사 또는 시행수탁자에게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밝힐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의문점을 저한테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했어요. 도과했는데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충 한 6개월이 흘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6개월이 흘렀던 상황에서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시행사가 입주가 가능하니 빨리 입주해서 들어오세요 라는 상황을 만들어 줬다면 이제 더 이상 분양계약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랑 관련된 쟁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도 1월 16일 선고 2023 가단 5136652 판결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판시를 하고 있냐면은, 원칙적으로 이 약정해제를 설명하기 전에 법정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필요한데, 민법이 정한 법정해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하면은, 요런 계약 해제의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의 사유가 상대방에 의해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법정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요걸 법정 해제권의 소멸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약정 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인지랑 관련해서는 논의가 있어 왔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판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해제와 달리 약정 해제 조항의 문헌, 입주 예정일이 도과한 경우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한 취지, 분양계약에서 입주 예정일이 갖는 의미, 분양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 위험의 공평한 분배 문제 등을 종합할 때 분양계약 소정의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이상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약정해제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만약 위 약정해제 조항상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후부터 약정해제권이 행사되기 전까지 사이에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입주가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약정해제권이 소멸한다고 볼 경우 약정해제권 행사 시기와 입주 가능 상태의 제공 시기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등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수분양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 약정 해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분양자가 약정 해제권, 그러니까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도과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입주 가능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약정 해제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요거는 또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 판결문이
사건이 2심으로 가서는 2심 법원에서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었는데 약간 다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9월 27일자에 선고된 2024 나 8040 판결을 살펴보면은 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심 판결문에 대한 2심입니다. 약정해제권의 경우에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게 되면 지체된 채무에 대한 이행 준수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행 지체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계약관계에 구속될 이익이 있다는 부분은 약정에 있기 때문에 약정해제권이 소멸되면 마찬가지다. 약정해제권이 소멸되면 마찬가지다 라고 판시를 하면서 다만 그 전에 과연 너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관련해서 판단을 해보면서 그냥 말로만 입주 가능한 시점이 됐으니까 들어와 라고 말로만 한 시점, 그 시점은 실제로 들어와서 입주가 가능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시를 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사용 승인만을 얻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행 제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입주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서 입주 가능한 상황을 제공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정해제권이 입주 가능한 상태의 제공보다 더 빨랐다라고 판시를 해서 결론에 있어서는 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 입주 가능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신속하게 약정해제권의 의사표시를 늦추지 마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내용증명과 소장 부분의 송달을 통해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시고 분양계약을 해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음 질문과 관련해서 의뢰인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이 2025년 1월이라고 기재된 경우에 구체적인 입주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1월이라고만 적혀져 있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것 관련해서도 최근에 울산지방법원에서 그 달에 아무런 날짜가 적혀져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판시를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2025년 1월 이 입주 예정일이다 라고 하시면은 2025년 1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분양 수분양자 외에 분양 당사자가 2명이 더 등장하는데 하나는 시행사가 있고 하나는 시행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행수탁자가 있거든요. 시행수탁자가 보통 뭐 신탁회사들이 시행수탁자가 됩니다. 시행수탁자가 각종 대외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시행수탁자가 대외적인 관계에서 매도인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계약 해제를 할 때 가서 정작 계약서를 까보면은 그 시행수탁자의 경우에는 우리는 시행수탁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양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여 책임 한정 특약이라고 하는데 책임 한정 특약을 기재해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책임 한정 특약을 기재해 두었다라고 하여 시행수탁자가 그러면 피고가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관련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책임 한정 특약은 대체로 약관규제법 제6조 2항 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 또는 제7조 2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또는 제9조 5호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실제로 이와 같이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시행사 쪽에서의 질문인데 시행사가 방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인 사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시행사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유를 들어서 입주 예정일이 늦어졌다라고 충분히 항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깐깐하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법원은 안반 발견, 문화재 발견, 그리고 시공사의 부도, 건설 자재비 급등의 사유에서까지도 원칙적으로 불가항력 사유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사는 가급적 입주 예정일을 조금 넉넉한 시점으로 수분양자들에게 고지를 하여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방어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은 당 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